자, 여러분, 모의고사 지문 분석해 볼 건데, 또 안 읽고 그냥 바로 들으려고 하지는 말고, 먼저 지문 먼저 읽고, 문제도 풀고, 좀 자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으세요. 선생님은 다 안 읽어요. 자, 일단 고전 소설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보자. 자, 읽다 보면은 이제 소저가 나오죠. 지금 소저가. 정신을 못 수습해서 누웠더니 비몽사몽 중에 이러잖아. 근데 우린 읽어봐서 알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꿈 얘기가 시작이 되죠. 이제 그럼 꿈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렇게 꿈속에서 이제 웬 부인이 이제 나타났대. 그래서 이제 뭐 한 넘어가 볼게. 이제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 소정한테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래.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균아, 너 이제 나 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오균이가 이제 여기서, 소저다, 소저 이름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읽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바로 밝혀주죠. 나는 너의 어머니야, 이렇게. 음. 너희 남매가 강보에 쌓여있을 적에라고 하면 아주 어릴 때잖아. 어린아이일 때, 그럴 때 내가 세상을 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을 등졌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나의 얼굴은 너는 모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고. 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가문이 너무 위태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볼까 그럼? 이제 간인 어떤 간악한 사람이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서 지금 너의 남매가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가문도 너무나 위태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집을 붙들미 너의 손에 있는데 너는 어찌 죽으려고 하냐 이거잖아. 그래서 이 죽음을 말리려고 이제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만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게 이제 오균의 처지가 이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지금 오균이가 이제 가문이 아주 위태해진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구나 이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몸 중에 참아낸 운명이라 내가 구할 순 없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구하러 왔다. 그치? 이렇게 너를 구한즉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을 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진원 대선에게 청하여 너를 데리러 왔으니 너는 바삐 대선을 따라서 재앙을 피해라. 이제 이 말이 좀 길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어쨌든 지금 이 말은 이제 오균의 꿈인데 이제 우린 읽다 보면 이 꿈이 상당히 좀 길죠, 여러분. 네? 펜 상태가 또 안 좋네요. 네. 그리고 이 오균의 꿈에 지금 이 죽은 어미가 나와서 지금 예지를 했어요.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다분히 이제 이런 식의 전개는 우리가 이제 좀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제 탄식하면서 이제 슬퍼 흐느끼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너의 운명이다. 하늘이 정한 거니 어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 아이는 본래 통달하여 대의 좀 큰 뜻을 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몸을 구할 생각을 좀 해라. 보신지책을 생각해라. 몸을 지킬 정책을 좀 생각해라. 몸을 맞춰서 이 후사를 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대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원자가 스승이니까 쫓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도 목적은 뭐 위와 같았습니다. 지금 또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이제 아이를 좀 말리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진원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너의 스승이니까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또 역시 어떤 예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소저의 대답이고요. 이제 소저의 대답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또 보면, 내가 이렇게 죽을 마음을 먹었더니 모친의 가르치심을 받자 못거니와 소녀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는 백화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인가 봐, 그지? 근데 지금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어머니께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네요.
내가 지금 너무 슬프고 내 상황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질이 없어서 그 죽음이, 죽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난 그렇게 죽을 마음을 먹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가문이 끊어지니까 어머님께서 이 백화를 좀 도와달라. 백화를 무사하게 좀 도와달라.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백화를 도와달라고 뭐 도움을 청하다. 이 정도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꿈이죠. 이제 꿈속에서 웬 환약을 내어서 이제 이 소절을 먹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꿈에서 깨게 됩니다. 이 지점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지점이죠. 그 다음 줄만 봐도 이제 이렇게 뭔가 흐릿한 중에 깨달으니 한순간 꿈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옴. 이제 그래서 주위를 좀 봤더니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현실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와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주 씨라는 인물이 이제 옆에서 자고 있다라고 했고 또 시종들도 옆에서 다 곤히 자고 있다라는 서사가 있었네요. 이제 그렇게 작은 따옴표에도 이제 중요한 말이 좀 나오는 게 이거야. 내가 꿈속의 일이라서 다 믿을 순 없어. 그치? 그런데 뭔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가르침이 마땅하기도 한데 그게 너무 희미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꿈속에서 먹은 약인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혀가 나은 걸 보니까 이건 또 거짓으로도 보기가 어려워. 그치? 근데 이제 그래서 하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죽는 방법을 바꿔야겠어, 그치?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거는 더욱더 죄가 되니까 차라리 몸을 깊은 물에 잠기게 해서 형체라도 온전히 죽겠다. 뭐 이런 결론이 갑자기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따옴표를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우리 속마음이었어요. 우리 지금 오균의 속마음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꿈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믿을 수는 없어. 근데 이제 꿈의 내용이 어떻다고 했니? 너무 선명해, 그치? 그리고 꿈에서 먹은 약이 또 어때? 실제 또 차도가 있어. 그치? 그런 상황이라 또 이건 믿지 않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는 또 이제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내용은 이해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꿈의 내용이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약도 좀 잘 듣고 막 정말 일어났더니 효가 났고 막 이래서 이건 뭐 믿지 않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왔다? 몸을 상하지 않게 죽어야겠다. 엄마 생각해서 이제 몸을 상하지 않게 죽을 것. 이런 결론이 나왔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떻게 했니? 정말로 이제 혼서와 옷가락질을 내어서 이제 몸에다가 가만히 품고 그렇게 몸을 수중에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공중에서 갑자기 황룡이 내려와 소저를 태워 공중으로 갔다. 그렇게 해서 서역당 어디로 갔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 갑자기 용 나타남. 그렇게 서역당으로 이런 거 들었더니 너무나 이제 비현실적이죠. 자, 비현실적인 그런 사건의 전개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공간도 어떻다고 봐야 하니 좀 비현실적 공간이라 해야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도사가 너일지, 이제 그 공간에 사는 인물이고, 또 보자마자 알아서 너가 일진,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여기에서 도사도 어떠니 비현실적인 인물이다. 그러면서 또 말을 엄청 길게 하는데, 이제 이 도사가 하는 말이 너는 전생에 내 으뜸 제자 화선이었어. 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게 문곡성과 매화선은 참 사귐이 깊었지.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꽤 길게 말하지만,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전생에 관련한 그 전생의 정보를 막 얘기하는데, 그 전생 정보가 결국 뭐냐면, 너는 어디 인물이었다? 천상계 인물이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이 태어난 이제 그 삶이 이제 이 지상에서의 현실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상계 인물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상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다. 떨어져 태어나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전 소설에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는 적강 화소, 적강 모티프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친한 사람이 있었다. 아주 뭐 서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했고. 근데 이제 서로 너무 좋아했었대요. 자,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옥황상제라고 해야지, 그지? 옥제가 들으시고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동함에 노해서 인간으로 귀양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했던 거다. 이 덕강 모티프를 그냥 그대로 뭐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귀향을 보냈고요. 어, 그렇게 문국성은 이제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고요. 자, 매화선이 오히려 여자가 되었다. 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현실에서 인간 세상에서 그 인연을 좀 멀게 하시고 반평생을 가난과 고생을 겪게 했고 그렇지만 재주와 성품은 또 출중해서 문곡은 입신양명하게 했고 그렇게 막 부귀도 누리게 했고 그렇지만 이 너는 이번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게 했지만 너는 사실 뭐 전생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전생의 몸은 남자였다 뭐 이런 얘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너는 그렇게 인간 세상에 뜻이 있어. 더 머물러야지. 왜 바삐 돌아가려고 하냐? 왜 무슨 얘기야? 왜 죽으려고 하냐는 거지. 그렇게 인간 세상에 뜻이 있어. 머물러야지. 왜 죽으려고 하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전생의 일을 깨우치겠죠. 누가 나타나서? 도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소자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그랬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 그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또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또 자기 얘기하죠. 나는 어릴 때 이제 뭐 어머니를 여의고 그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아빠에게 이제 의지하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 근데 이제 천만 뜻밖의, 정말 너무나 뜻밖에도 형제끼리 해치는 변고를 당하여, 뭐 우리는 몰랐지만 이랬다고 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변고를 당해서 차마 이 인간 세상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할 마음이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나는 수중에 이렇게 내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좀 전에 이렇게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고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이 도사에게, 이제 처음 만난 이 도사에게 이제 그간의, 일을 이제 고백을 했고, 자기의 과거사죠. 가정사, 과거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일단 남은 목숨을 구하여 살려주시고, 뭐, 한 점에서는 이제 큰 은혜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지금 내 입장에서 요거는 그냥 좀 읽을게요. 뭐 정리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죠. 자, 이제 근데 어찌 다시 홍진의 나감을 생각하면 홍진이 뭡니까? 속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남은 목숨을 구하여 살려주시고 이제 거두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찌 다시 속세에 나간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어찌 영화와 치욕에 관계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와 치욕에 관계하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속세의 성격이니까요. 뭐 아무 말과 같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찌 다시 속세에 나갈 생각을 하겠냐, 뭐 이런 얘기였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집이 가문이 너무 불행하여 형제가 이 일을 몰라.
바르지 않은 길에 들어 자꾸 권력을 탐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 그래서 머지않아 큰 화를 만나 지금 일가가 패망하고 노부, 아버지가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다가 이렇게 자식들의 어리석음으로 몸을 보전하지 못할까 너무 근심스럽다. 그러니 노부의 목숨을 보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쭉 하는 얘기들은 결국 뭐냐면 이제 그간의 과거사 쭉 고백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염려, 그러니까 즉 이 노부에 대한 이제 이 염려와 이제 걱정을 좀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제 노부의 목숨만은 좀 이제 보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의 부탁을 좀 했죠. 이제 그래서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너 그러니? 그러면 너 갑자기 무예를 배웠다가 나라에 변이 생기면 공과 업적을 세워서 너 그렇게 네가 다 가문을 다시 일으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버지 노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지금 이 도사가 이 아비를 방법을 이제 뭐 알려줬다. 그게 뭐다? 무술을 배워라. 그래서 이 나라에 공을 세워라. 이거였죠. 그래서 줄거리에 뭐 이제 짧게 그냥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제 그렇게 정말 무술 배움, 나라의 공 세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무예와 도술을 익혔다. 그리고 남장을 하고 장원에 급제했다. 여정의 몸으로는 할 수 없었으니까 남장을 하고 장원에 급제도 했고 그렇게 이제 원수는 이제 대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군대에 이제 대장이 되어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까지 했습니다. 음. 이제 짧게 나갔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는 하문수라 뭐 앞에 쭉 나왔었죠, 여러분. 음. 웬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한 수레를 밀어 나오는데, 자, 이게 누구다? 하원수다. 하원수 이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제 오균이죠. 이제 그리고 머리에 윤건 쓰고 몸에 학창의를 입고 허리에는 뭐를 하고 손에는 뭐를 들고 피부는 어떻고 기운이 어떻고 막 이런 거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 오균의 이제 외양 묘사도 좀 있고 그 외양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니? 꽤나 비범한 어떤 능력을 가졌겠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게 만들죠. 이제 근데 호용이 이제 크게 웃으며 하는 말이, 중국의 인재가 진짜 저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들으니 어떤 여기에서, 호용이 이제 뭐다. 좀 전에 반란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군대에 끌고 나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용을 이 반란군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저 어린아이가 대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떠니 우리 오균을 보고 이제 비웃죠. 그리고 나서 어떠니 이제 바로 몇 번을 뭐 무기를 부딪히기 몇 번 지나지 않아 바로 호용 머리 떨어짐, 호용 죽음. 알겠죠? 이제 이렇게 호용을 죽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호용을 죽였다는 게 어떠니? 당연히 이 오균의 너무나 비범한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만들죠. 그다음에 뭐 이속이 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 이해해주고, 이제 그리고 문제 보면은, 오규는 자기의 몸이 회복된 걸 보고, 거짓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더니, 맞죠? 그러니까 요 인과가 좋죠. 음. 단순히 꿈의 엄마가 뭐 내가 알던 엄마의 얼굴과 똑같아서, 이렇게 되면 어떠니? 너무나 틀린 말이잖아요. 본 적도 없었고, 그치? 근데 자기의 몸이 좀 회복된 것 때문에, 어머, 그럼 진짠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정도 괜찮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전부 다 서사 연결해서 틀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지닌 혼성과 옷가락질을 호주에 던졌냐? 이거 안고 물에 떨어지지 않았니? 음. 뭐 아무튼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부정해 보세요. 마지막 거 웃기지? 호용은 하원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위축된 태도. 야, 이거 어떡하냐? 위축된 태도를 보였니? 보자마자 저 어린아이가 날 상대한다고 웃겨 이러다가 이제 바로 모가지 떨어졌잖아.
32번에 이제 A, B 적절한 건데요. 이제 뭐 우리 문제 풀어봐서 알죠. 이제 답은 4번이었고, 뭐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그 A에서 모치는 오균을 구하고자 하는 진원 대선의 의도. 오균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니 여기에서 그거 아니고. 또 B에서도 오균은 자신이 죽음을 피하고 신체를 보존하려는 목적. 오균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나? 그거 아니었죠, 여러분. 뭐 나머지 다 이거 맞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뭐 넘어가는데 4번이 이제 올바른 것, 적절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맞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A에서 모치는 오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만류하는 이유예요. 오균이 하고자 하는 게 뭐야? 죽으려고 하는 거 맞지? 그래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뭐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말의 목적 또한 만류였던 거 맞잖아요. 그리고 B에서 오균은 모치는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 요것만 한번 볼까? 그럼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니? 그 문장 보면. 지금 가볼까? 외우지는 못하겠네. 가보면, 여기죠.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까. 보이죠?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래서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도와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야 하는 이유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뭐, 같은 말이죠. 33번에, 지금 답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옳은 거, 적절한 거, 자연스럽게 이해되는지 읽어보세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옹균에게 진원자를 쫓아가는 게 훌륭한 대책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알려주는 데서 우리는 이 천상계의 존재가, 선계의 조력자가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여기에서 엄마를 선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니? 있지. 그럼 지금 말의 내용을 좀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해도 되니? 맞지? 그럼 그런 사람은 조력자라고 말해도 되니? 맞지? 다 맞죠. 또 도사가 오균에게 이번 세상의 여자 21 전생에 먹은 남자라고 하는 데서 이 선계의 조력자가 또 인물에게 제공한 전생을 정보할 수 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전생의 정보 알려준 거 맞잖아요. 그죠? 뭐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용의 머리를 빼고 백성을 위로했다. 뭐 이런 거에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좀 영웅성을 드러낸다. 맞는 말이죠. 근데 3번 여러분 보면은 오균이 도사에게 나는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죽으려고 했어 라는 것에서 선계 조력자에 의해서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가정사 때문에 난 지금 현재 죽으려고 한 거야 라는 것을 새로운 역할에 대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왜 지금 죽으려고 하는지, 죽으려고 했는지를 그냥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어차피 뭐 소설, 아니, 그냥 바로 고전 소설 한 김에 또 이제 소설 느낌으로 그 현대 소설로 가볼게요, 그러면. 또 읽어봅시다. 요 현대 소설이 조금 읽기가 까다롭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뭐, 고전은 뭐 아예, 뭐 너무 예전 거니까, 뭐, 낯선 느낌을 가지고 있는다지만, 그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거나 뭐 그러면, 이게 현대 소설이긴 하지만 좀 배경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또 특히 인물의 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좀 사람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낯선 느낌이 들 수 있기는 합니다, 이 작품도.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충분하게 정확하게 해내시면 됩니다. 줄거리 없었고, 이제 사람 말로 시작하네. 처음에 이제 그냥 물어봐요. 야, 너는, 그걸 할래? 안 할래? 뭐 이런 물어보잖아. 어떤 친구가 진짜 못 살게 돼가지고 집 같은 걸 너한테 맡긴다고 치자. 막 가정해가면서 너는 할래? 안 할래?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죠. 그렇죠? 지금 인물은 이제 먼저 읽어봐서 우리가 미리 한번 읽어봐서 알죠? 지금 한영과 이제 할아버지.
네, 뒤에 나오죠. 도식영감. 뭐 미리 체크할까요?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와 이 도식영감의 대화인데, 그러면서 야, 너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잘한 거니?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할아버지가 한영의 이제 의사가 어떤지 물어요. 생각을 묻죠. 근데 한영은 할아버지의 대답이 뻔했지만 그냥 대답은 안 했대요. 에이,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니? 니까지 이렇게 뭘 알아? 막 이러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긴 한데 여러분 요 문장에서 한영은 할아버지가 말하는 대답이 뻔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뭐 요런 문장에서 이제 시점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이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이네요. 아무튼 이제 너 이거는 잘한 거 같냐 잘못한 거 같냐 이렇게 할아버지가 물어봤고 이제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뭘 알아 막 이러죠.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러죠. 이분은 내가 바보지 이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도식 영감이 이제 너 그냥 너 쌀이나 한 두 말 퍼가지고 너 걔네 빚진 돈 얼만지 별리는 또 얼만지 별리는 이자고요. 갚아야 할 이자는 또 얼만지 그 날짜는 언제인지 알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은 이제 우리 한영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두식 영감이 이제 명령을 했어. 이제 그러면서 아무나 생각해봐도 그 집을 딴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보다 내가 맞는 편이 낫지. 아니, 내가 뭐 집이 탐나서 차지하려는 건가? 걔 사정 봐서 맞는 것이 내가? 막 이러죠. 음. 아니, 그 구렁이 같은 김주사가 아무리 담보물은 자기 거로 만들지 않는다지만, 이번에는 이문도 많이 붙을 것 같으니까, 뭐, 이거는 자기 차지로 할 게 뻔해. 김주사가 그럴 게 뻔해. 음. 그럴 바에는 내가 맞는 게 맞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 문장은 이제 좀 전에 이제 이 두식년가, 이 도식영감의 이제 내면 심리이고, 그 내면 심리가 이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적 독백의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1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제 그럼 이제 이 생각은, 이 말은, 이 속말이죠. 속마음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줄거리 봤지만, 결국은 자기가 집을 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자체는 자기가 집을 차지하겠다. 네,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마음을 지금 합리화한 거죠. 내가 뭐 탐나서 그래. 내가 걔사정 봐서 맞는 거지. 막 이런 식이죠. 어차피 내가 안 차지하면 어차피 김주사가 차지할 텐데. 막 이러고 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놓고, 한영에 보내놓고, 이제 도식영감은 이제 신문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춘길이한테 다녀온, 그 걔가 춘길이었나 봐요. 그죠? 그 춘길이한테 다녀온 이 한영이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뭐 얼마였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고. 근데 이제 이 보고 내용을 받고, 어이구, 쓸개 빠진 놈 같으니 많이도 불렸다. 뭐, 그렇게 비싸?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니? 당연히 춘길이의 사정, 춘길이의 빚에 대해서 한 얘기야. 그치? 그렇게 비싸게 이자를 가지고 그 빚을 다 이제 뭐 어떤 수로 갚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달 기한으로 빌렸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이제 아직 4일 남았네. 그럼 비싼 별리 4일씩이나 물 필요 없지. 오늘 당장 갚자. 뭐 이런 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거죠. 어차피 그 지금 이자도 너무 비싸고 도저히 이자를 내고 그 원금을 다 갚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그래서 대신 갚아주고 좀 전에 생각했던 대로 뭡니까? 집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니 이제 일요일이어서 그럼 내일 갚는 거라고 하고 이제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건지 이제 좀 셈을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말이었고. 근데 이제 한영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기억에서 저 근데 충길이한테도 좀 얼마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다 갚아놓고 집을 가지고 오면 정말 돈이 없으니까 충길이한테도 조금은 좀 그 집값이 얼마라도 좀 떨어져야 되지는 않냐, 좋아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한영이의 의견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걸 의도를 모르겠다는 듯이 충길이한테 얼마 떨어져야 더다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돈 한 푼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도 없이 이러죠. 그래서 어, 디귿에서 하는 말이 이제 뭐 그럼 우리가 뭐 매겨 살리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돈이 없는 건 뭐 당연하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영의 의견 조금이라도 돈을 좀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에 이제 여기에서 반대했고요. 거절했죠. 이제 그래, 이제 그러고 났더니 앞으로 원망이라도 좀 우리고 자판 장사라도 할 미천이 조금은 있어야겠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충길이의 상황도 좀 전달해주고, 그치? 근데 어때? 아, 뭐 장사 건뭐고 여기서는 어차피 못 살지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반대합니다. 거절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얼마만큼 돈을 좀 바라니까 할아버지를 찾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춘길의 상황을 좀 추측하기도 하고, 그치? 자, 이제 그러면서 다시 또 속마음, 이놈 봐라. 제법 의견 같은 걸 다 말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또 내적 독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공리에 빠지다가 이제 물어본 거죠. 야, 너는 그럼 그 집값이 얼마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한 140, 5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잘 받아봐요. 100만 원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했습니다. 음. 자,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네 할 일이나 해.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줄거리에 이제 갑자기 뭐 시간이 좀 지났나 봐요. 이제 그렇게 갑자기 좀 전에 얘기했더니 한영은 죽었고 한영의 동생마저 교통사고 혼수 상태. 갑자기 막 내용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이제 호기롭게 막 이야기했던 이 두식 영감은 또 노만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여기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한영 아버지도 나오네요. 한영 아버지가 그래서 복룡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그 병원비 때문에 이 두식 영감의 토지를 팔기로 결정했답니다. 이제 그렇게 뭐 이후로는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갑자기 강 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고, 복룡이 얘기를 들어가며 이랬으니까, 강 사장 이렇게 연결해야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사는 사람, 파는 대상, 알겠죠? 복룡이를 통해서 토지를 팔고자 하는 대상, 사는 사람, 알겠죠? 땅을 이제 사는 사람. 이제 복룡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주판화를 튕기고 있었던 계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강 사장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유난히 뭔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만저만 다급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싼 값으로 분명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매긴 값으로는,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말이 좀 새어나갈 텐데. 이러면서. 그러니, 논보다 한 1,000원 아래 값으로 좀 해봅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이해했던 조금은 싼 값으로 뿌려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도 이제 당연히 좀 싸게 사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다. 싸게 사려는 의도다라고 뭐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값을 깎으려는 의도다. 싸게 사려는 의도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공룡이가 하는 말이 이제 그건 좀 어디지? 그건 좀 너무하신데요? 뭐 이러면서 공룡은 좀 난감했다. 이런 얘기했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500원 귀 떼도록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1,000원 깎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1,000원 아래 값으로. 그래서 그러면 500원 정도 귀를 떼도록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협상을 시도했죠. 자, 그러니 어떠니? 여기에서.
강사장이 이제 "줬어. 오케이. 양보하지." 뭐 이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 오히려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다 밝히고 이제 독자들한테는 밝히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도 뭐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뭐였어? '조금만 버텨서 아주 싸게 후려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1,000원 깎는 식으로 이야기해 놓고 상대방이 한 500원 정도를 부르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럼 좋다."라고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죠. 인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전했고 이제 한영 아버지한테 전했고 한영 아버지와 건호는 이 공룡의 말을 듣고 '아니 성공했다.' 자 '이렇게 싸게 파게 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그새 이쪽 사정을 다 알아놨나 봐요. 건호가 한영 아버지한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대가 상대의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빨리 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약점을 잡혔으니 이건 별 수 없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상대의 말을 그냥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뭐 토지 문서 이런 걸 가지고 올 때 지금 이랬다고 하지 "글쎄 등등했던 양반이 이거 가져오는데도 멍청이 보고만 있더라고."라고 해서 이거 누구라고 봐야 되니? 또 도식 영감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자 A의 서술상 특징이었고 자 A가 뭐였냐면 그 확인해 보세요. 그 도식 영감이 아마 속마음이었죠. "그래 뭐 내가 뭐 가지고 오는 건 뭐 당연해." 뭐 이런 거였나?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그 인물의 내면이 드러낸다. 뭐 이것만이 답은 아니겠지만 이제 2, 3, 4, 5가 뭐 완전히 틀린 말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리고 40번에 뭐 "틀린 거 찾아라."라고 하면 일단은 1, 2, 3번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 2, 3번 다 하나하나 손 짚어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들 다 이해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다 틀린 말이죠. 미음은 하나 읽어 줄까? 예를 들어 이제 기역 같은 경우가 처음에 "충길이한테도 돈 좀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리을하고 연결했는데 그 리을도 비슷한 말이었어요. 앞으로 뭐 "장사할 미천이 좀 있어야 한다던데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리을에 드러난 바람이 뭐야? '장사할 미천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상대에게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상대는 누구? 당연히 여기에 두식 영감이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기억의 말은 그 리을에 드러난 바람이 우리 두식 영감한테 좀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나타낸 말이야. 적절하죠. 하나 더 읽을까? 디귿이 뭐였냐면은 그거지. 막 반대하는 거 있잖아. "돈 한 푼 없는 거 당연하지." 뭐 이런 거 두식 영감의 말. 그러면 이 디귿은 기억에 담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떠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자연스럽게 짚어서 그 말의 의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한지가 아니라 적절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아 일리가 있구나. 적절하구나.'라고 하는 거 자연스럽게 읽어 봐 주고 그래서 4번 같은 게 뭐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 번이 미음인데 그 미음이 어 우리 또 그 누구야 한영의 말이었는데 "아니 얼만큼 돈을 좀 벌라니까 할아버지 찾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집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둬도 넘어가는 건데." 뭐 이런 말이었어. 그럼 미음은 니은에 나타난 의문이 뭐였냐면 "아이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거거든.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뭐 이런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미음에서는 니은에 나타난 이 의문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식 영감을 안심시키고 있다. 여러분 어디에도 도식 영감을 안심시키려는 말의 의도를 가진 문장은 없었고 앞말도 다 틀렸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의 의도가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되겠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겠지만 이제 꾸준하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도, 말의 내용을 떠나서 말의 내용?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거고 말의 내용을 떠나서 그 말의 목적, 의도가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이제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풀게 되고 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41번에 이제 아마 그걸 거예요. 그 A가 그거지. 속으로 주판을 뭐지? 주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건가? 그쵸.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지금 복룡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주판알을 튕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일까를 빠르게 계산하다. 그냥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이제 손익 같은 걸 막 계산해 보면서 이제 뭐가 더 유리할지를 따져보는 거 답이죠. 단기적인 손익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최저. 이런 내용이 없었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주판화를 튕기다라고 하는 걸 단기보다는 장기를 위한 투자가 최적의 이게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맥이 좀 있었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뭐, 속으로 주판화를 튕겼다. 뭐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손익 계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가 더 좋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누구였지? 강 사장이 생각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틀렸다가 되고요. 손익보기. 발생한 손익보기. 위기 해결. 무슨 위기에 닥쳤니? 그런 거 아니고. 그쵸? 다른 사람의 손익 고려. 이런 거 없었고. 모두에게 이로운, 이거 뭐야, 이게. 정중한 거절. 제가 이런 거 아니고,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거 다 3번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적절하다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 읽어보세요, 일단은. 20년감이 오구, 오리, 뭐 이런 거, 뭐 충길이 언급해가면서 뭐 그렇게 막 비싼 이자를 내고서 쓰단 말이야?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이런 충길이를 언급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고리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상황을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가능하겠니? 가능하죠. 얘기했죠. 그 당시 이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농민의 모습을 알 수 있어. 이런 거 맞는 얘기잖아. 그리고 또 두식영감이 별리가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거에만 관심을 보이고 충일이가 돈 한 푼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당연해.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어떤 농촌의 소자본가의 모습이다.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의미와 자연스럽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실력을 쌓아가야죠. 그리고 3번에 충길이가 얼마만큼 돈을 발해서 도식영감을 찾아낸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 오- 지문의 오른쪽 윗편이었나요? 거기에 이제 한영이가 했던 말이었죠. 한영이가 이 춘길이의 상황을 좀 추측하듯 했던 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좀 얼마만큼 돈을 발했기 때문에 찾아본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의 추측의 말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농촌 구성원들을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머, 그 당시에는 진짜, 농촌 사람들끼리 정말 서로 하나도 믿지 않았나 봐. 이렇게 어떻게 의미화를 하겠냐고. 무언가 이런 신뢰관계가 무너진이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좀 이렇게 경계하고 했던, 뭐 불안해하고 했던, 뭐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좀 배신하고 했던, 뭐 그런 서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의미화를 하거나 그래야지. 단순하게 지금 좀 돈을 바랬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닐까요? 라는 말에서 그 당시에 신뢰관계가 무너졌어. 이렇게 어떻게 의미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나머지도 다 같은 그런 일리 있는 말로 읽어주시길 바라고 넘어갑시다. 아까 넘어갔던 그 고전시로 갈게요. 이번에 고전시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뭐 어려울 만한 거는 없어서 어쨌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좀 지문을 숙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평소 모의고사 수업할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주제 정리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데 일단 시 파트이기 때문에, 고전 시이기 때문에, 이제 주제 정도는 알고 갑시다. 지금 이 농부사라고 하면요, 이제 농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그때 확인도 가능한데요. 그 농업이 이제 우리 어떤 삶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주경야독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이제 밤에는 이제 이 유교적인 어떤 학문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도 하는 이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경야독하는 이제 그런 삶의 중요성, 뭐 만족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진짜 그럼 농민이 하냐? 그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건 백성을, 이 농민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글이에요. 이렇게 백성을 좀 가르치고, 이런 교훈을 좀 주려고 하는 글이다. 알겠니? 자, 내용 봅시다. 처음에 천하의 사람들을 삼인으로 나누시니, 그러니까 삼인이라고 하면 이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이 계급이죠. 그래서 이 계급을 부정했다,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천하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산업공상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이제 그 당시의 상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 글이에요. 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산업공상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러면서 학문을 하면 입신양명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농사가 우리의 본업이야. 농사는 본업이고, 그리고 앙사부육을 하리로다. 그 밑에 뭐 뜻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은, 농사가 본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 가족을 돌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농사를 통해서 가족을 돌보는 거야.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명은 참 중하고 또 하늘이 만들었으니, 인명은 하늘이 만들었으니 천민이 되어나서 이렇게 하늘이 만든 백성, 천민, 그치? 하늘이 만든 이 백성이 되어나서 본업을 아니하냐? 이러잖아. 그러니까 본업을 아니하냐? 이게 뭐야? 본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농사이고, 농사는, 백성의, 운명입니다. 알겠죠? 네? 네, 본업이라는 건 또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 본업은 백성의 농사.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뜰에 봄이 들고, 봄이 되면요, 이제 이렇게 쟁기를 손수 들고, 서직을, 곡식을 이제 심기도 하고, 그렇게 곡식이 비이슬에 자라면 일찍 일어나 호미도 메고, 그렇게 밭에 가서 잡풀도 갈고, 기운차게 그렇게 키워야 한답니다. 이렇게 그 목긴에 의해서 이 농사일의 어떤 과정을 좀 시간순에 따라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봄이 되면 이렇게, 뭐, 곡식을 심고 그렇게 자라면 일찍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잡풀도 다 메고 이제 그렇게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였고, 중약으로 또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그렇게 청중을 말게 믿고 자석을 갖춘 후에 우리는 갑자기 선조께 제사하면 처자식 거느리고 배불리 먹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요, 우리는 제사도 지낼 수 있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 음, 네. 이렇게 농사를 통해 제사도 지내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을. 그치? 그 당시에 제사는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게 또 그 당시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또 이런 거, 남의 밥을 안이 빌면, 무슨 한이 또 있겠느냐, 한이 없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한이 없는 거예요.
말 좀 바꿔볼게. 이렇게 남의 밥을 안이 빌면이니까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한이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럼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같은 말 뭐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스스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으면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이 없다. 말 바꿔볼까? 충분하다. 충분한 것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뭐가 나와? 아, 좀 안문지중의 삶을 또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렇게 남에게 이렇게 그걸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한없는 거다. 그런 거면 충분한 거다. 알겠니? 그리고 예로부터 성현들도 농업을 먼저 했다. 대순이라는 성인도 그렇게 밭을 갈았고, 또 후직도 농사 지었고, 또 신야 이윤이 또 남양 제갈량 전부 다 농상을 일삼았으니 세상에 중한 일이 이 밖에 또 있냐?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지점에서 뭐니? 농사를 중시했던 성현들 봐라. 막 했다. 이런 얘기죠. 농사를 중시했던 이 성현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서리법만 잘 따져서 읽을 수 있으면, 뭐, 읽을 수 있지. 자, 볼게. 금은이 귀해도 기가를 못 살려. 옥백이 보배라도 흉년에 쓸데 없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금은, 옥백, 이런 거. 자, 이런 게 귀해요. 보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귀하거나 보배여도 결국은 기가를 살릴 수 없다. 배고픈 것은 살릴 수 없다. 쓸데없다. 배고픔은 살릴 수 없고 결국은 흉년에는 쓸데없다. 알겠니? 그래서 금은과 옥백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현실적으로 나를 먹여 살리는 건 내가 스스로 짓는 농사다.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 알겠죠? 항산이 없는 후에 선심이 어찌 있겠느냐라고 해서 항산이라고 하면 다시 생업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생업이 있어야 선심도 있을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가색의 갓난을 글마다 이르시니 이것도 밑에 어휘풀이 나와 있긴 한데 이 가색의 갓난 농사일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일이 힘들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이 힘들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농사일이 힘들어요, 여러분. 음. 자, 이 농사일이 힘들다는 것이 글마다 써 있다. 주공의 7월시는 그중에 아주 간절하다. 주공의 7월시만 보더라도 이 농사가 힘들다는 것이 아주 간절하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 뉘 아니 감동아리라고 해서 이 성현들도 이 농사가 힘들다는 것들을 글마다 다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힘들다는 거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와 아이들아 자세히 좀 들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아이들아 라고 불러주었으니까 이제 청자다 뭐 혹은 뭐 교훈의 대상이다 라고 해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서 성인들이 저러니 그 안이 어려우냐. 우부도 다 아니 그 안이 쉽냐. 이게 뭐냐면 일단 성인들도 저러하니가 뭐예요? 저러하니 그러니까 어렵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치? 성인들도 어렵다고 한 적 많았다. 그러니 그 안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맞다. 자, 그래서 성인도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인정한다. 나도 안다. 이게 일단은 공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인도 농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근데 우부도 다 알거든. 그 안이 쉽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우부라고 하면 여기는 성인과 조금 반대, 좀 어리숙한,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 이런 얘기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 우부도 다 아니 그 안이 쉽냐? 그러니까 즉 성인도 농사의 어려움을 알고, 근데 좀 우둔하니 어리석으니 이도 알 만큼 쉽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너무 어렵다고만 하지 마라. 이 우부도 할 수 있다. 알겠니? 그래서 성인도 저러하니 그 안이 어렵냐? 야, 성인도 이렇게 어려운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부도 다 아니. 또 생각해보면 그 안이 쉽냐? 우두난이도 알 만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두난이도 알 만큼 쉽다고도 할 수 있다. 알겠죠? 아침에 밭을 갈고 밤이면 글을 읽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그 주경야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아침에 밭을 갈고 밤이면 글을 읽어. 또 충효를 본을 삼고 또 유교적인 어떤 그 사상에 대한 또 이제 권장도 나오죠. 권유도 나오고 또 충효를 본을 삼고 이렇게 구족이 화목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화목하거든. 그리고 월삭에 회음하여, 회음하여를 밑에 때도 있지만 이제 술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주경야독의 삶으로 야독의 어떤 삶으로 어떻게 되냐면 화목해지고요. 그렇게 술도 마실 수 있고요. 그렇게 낙세로 누리다가 낙세 뭐 즐거운 그런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도 좀 보내다가 비록 공명은 못 이룰지라도 격양가로 늙을 수 있다. 느낌은 오지, 여러분? 공명은 못 이루겠죠, 당연히. 공을 세워서 뭐 이름을 알리는 것, 이름을 알리지는 못해도 격양가로 늙는다. 마음 편하게, 태평하고 즐겁게 살 수는 있다. 그러자는 얘기죠, 여러분. 자, 농부사였습니다. 자, 이제 나의 수필인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제목이 좀 길어요. 판가점우 사상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판가점에서 공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판가점, 알겠죠? 그러니까 판가점에서 우연히 이제 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요.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기록이다. 알겠죠? 판가점오 사상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이 개개 말에서 나올 텐데, 어, 좀 여러 가지 써볼까요? 요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개개 말이 이제 그대로 이 글에 좀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 해볼게. 여러 가지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대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읽어봤지만, 그치? 근데 이제 과거에도 계속 낙방을 하니까 정말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장사하고 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당대 지식인의 삶과 공부하고 이제 과거 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이제 그런 삶이 있었죠. 그게 당대 지식인의 삶이었죠. 이제 근데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가족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당대 지식인의 삶과 이 생계 사이에서의 어떤 뭐 갈등이다, 뭐 혹은 성찰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 이제 이 어떤 사대부들의 어떤 현실이나 의식에 대해서 좀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어떤 뭐 사회 현실에 대한 뭐 비판 의식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좀 나타내는 과정에서 뭐 어떤 뭐 사대부의 뭐 허위나 위선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학은 학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즉, 문학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좀 뭐 이야기하는 글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 삶의 어떤 대안책을 모색하는 글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음. 일단 줄거리 위주로 간단하게 체크는 좀 해봅시다. 일단 한 상인이 술에 취해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처음에 나는 이제 알아듣지 못했죠.
나는 질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끌어내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인물입니다. 나는 이제 질문하고, 의문을 가진다. 뭐 이래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답을 이끌어낸다. 뭐 이래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제 이렇게 술 취해 말하는 소리가 있었고, 책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기의 이제 백이전을 읽는 소리였다. 이제 근데 그 어조가 아주 격렬하고 오열하는 듯 거의 목소리가 끊어지는 듯 했대요. 그리고 말소리도 차량해져서 마치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좀 떨어지는 듯 했답니다. 그래서 좀 놀라가지고 의아해서 급히 일어나서 대체 누구지? 그좀 쫓아가 봤습니다. 그 목소리를 쫓아가 봤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방금 누구 목소리였냐고 했더니 방금 전에 이제 이 백이전을 읽은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밝게 이야기는 안 했겠구나. 뭐 접니다. 이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는 이름과 문벌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잖아. 문벌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말하지 않겠고 나는 현재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대부가 채를 파는 일, 채를 파는 건 뭐 장사다라고 보시면 되죠. 장산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걸 밝혔죠. 나는 사대부가의 사람인데 장사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이제 내가 이제 의아해서 이제 꾸짖으면서 말을 했죠. 음. 아니, 사대부의 후예면 글을 잘 공부를 해야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찌 지금 먹고 살 방도로 책 만들어 팔고 있냐라고 해서 지금 이 책 만들어 파는 그 장산 일을 하는 것을 지금 비판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라고 해서 이제 말이 길잖아. 그래서 이 말 속에 이제 온갖 주출제들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일단은 이제 과거 시험 봤다. 근데 여러 번 떨어졌다. 근데 도저히 과거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 살아갈 뭐 방법이 없었다. 그쵸?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 내가 이 채를 파는 것은 생계를 위한 선택이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사대부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다 과거에 사대부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과거에 급제해서 나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사대부일지라도 생업이 필요하다면 나서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 쭉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먹고 살 방도는 많은 거다. 음. 내가 가진 것이 쌓인 채로 있지 않고 반드시 남에게 취해지는 것은 상인뿐이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그냥 쌓인 채로만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게 이제 사대부의 삶이겠죠. 사대부가 열심히 학문해서 이제 과거 시험 보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급제를 하거나 이제 나설지 못하면 쌓인 채로만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쌓인 채로 있지 않고 반드시 남에게 다 취해지더랍니다. 써볼게. 음. 또 거친 것이 정밀한 것을 가리지 못하여 항상 가짜 재료가 와서 섞이지 않는 것은 오직 채다. 그래서 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짜 재료가 와서 섞이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기꺼이 천한 이름을 자처하여 이 일에 종사한 지 무려 10년이나 됐다. 음, 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벼슬 자체를 여기에서 뭐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런 사고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벼슬은 먹고 살 방도 중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벼슬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책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힘이 있는 자가 종사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힘 있는 자가 종사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 예로부터 공론이 모두 벼슬한 자들에게 나왔는데, 근데 이 벼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하기 시작하죠. 이 벼슬한 자들은 스스로 바르다고 하면서 남을 잡스럽다고 까내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귀하다고 하면서 또 남은 천시합니다. 음. 그런데 또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수용하며 언성을 높이지도 못해요. 자,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또 이제 이 벼슬하는 사람들, 그 사대부라고 해도 좋고요. 이제 이 사대부들의 어떤 뭐 허위나 위선을, 뭐 부조리들 좀 비판하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두 줄 내려오면 또 이제 실상을 보면, 또 실상을 따져보면은, 실상을 보면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천한 재료를 쓰느냐, 귀한 재료를 쓰느냐의 차이만 있고, 책을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좀 천한 재료냐, 귀한 재료냐의 차이만 있고, 또 이 시장에서 먹고 사는 것과 노블받아 먹고 사는 것은 소득이 많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다라고 해서 결국 뭐야, 차이가 있다야, 없다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차이가 없더라. 큰 차이가 없더라. 없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는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말을 했죠. 그대의 말을 통달하였네. 잘 들었네. 근데 그때 또한 글을 지을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다. 글을 지을 줄 몰랐다면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거다라고 해서 또 재질문을 하죠. 그러니 문학을 무시해서야 되겠느냐. 문학 학문입니다. 그러니 학문을 비루한 거라고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자, 그러자 이제 다시 또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대답 속에 또 주제는 들어있다라고 보셔야죠.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의 경우에는 항상 무형의 형벌이 온몸에 내려지고 이 무분의 불꽃이 그 내장을 태우게 된다. 그래서 불행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음, 일단,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가 이제 보통 사대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 선비의 좀 학문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무형의 형벌이 온몸에 내려지는 것과 같다. 계속 내면이 불타오르는 내장이 자꾸만 타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괴로움이 좀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내면의 괴로움이 따른다. 그리고 이제 요 표현은 선택지에 있었기 때문에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유교적인 명분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건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음. 뭐, 그 다음은 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 보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점차 지금은 구애되는 바가 없게 살고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이하게 여겼고 그의 말을 좀 슬프게 들었고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따르지 않고 이제 이 기록을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 기록을 왜 쓰게 되었는지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 보면 이제 공통점이고요. 좀 전에 가가 농부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사하고 이거의 공통점 답 2번인데, 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했다. 서리적 표현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1학년 몇 월이죠, 벌써? 지금 1학년 11월쯤 12월이잖아요. 서리법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 찾아볼게. 가에서 다 찾아볼게. 본업을 아니하냐? 천민이 되어나서 본업을 아니하겠느냐? 해야 된다, 이거.
또 여기. 이렇게 남의 밥을 안 입으면, 보왕천지간에 무슨 한이 또 있냐? 하나 없는 거다. 세상에 중한 일이 이 밖에 또 있냐? 없다. 세상에 중한 일은 이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또, 항산이 없는 후에 선심이 어찌 나냐? 항산이 있는 다음에 선심도 나는 거다. 또, 이렇게 7월시는 그중에 간절하니 읊으며 노래 불러 위하니 누구나 다 감동한다. 감동 안 할 사람이 없다. 성인도 저러하니 그 안이 어려우냐가 어려운 거 맞다. 우부도 다 하니 쉬운 거 맞다. 알겠죠? 다 찾았습니다, 정말. 나는 안 찾을게요.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무튼 답은 나왔고, 그 다음 3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자, 쉬웠죠? A 같은 경우에 농사일과 관련된 기구 얘기도 좀 하면서 농사 과정 얘기, 맞는 말. 자립적인 삶을 실현한 상황을 좀 가정하며 농사 짓는 삶의 만족감을 좀 드러난다, 맞고, 그치? 근데 딱 봐도 농업 기술의 발달 과정 이런 거 없지 않았니? 농업 기술 처음에는 뭐야? 뭐 이렇게 바퀴 두 개짜리로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뭐 그 다음에 바퀴 하나 더 늘어고 농업 기술 발달 과정 이런 거 없었잖아요. 국영과 관련된 소재 활용했죠. 아마 그거 아닙니까? 이거 뭐 배곡 막 이런 거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소재를 통해서 기근을 겪는 상황이라면 기근이 뭡니까? 이제 이 굶는 거잖아요. 배고픈 일, 기근. 흉년이라고 봐도 좋고요. 그래서 굶주림인데 이렇게 굶주림을 겪는 상황에서는 농사가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능력이 다른 인물을 대비한 거 맞죠? 그러므로 인해서 농사가 처지의 구분 없이 하는 일임을 드러내고 내일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그 성인들도 어려워하면서 이 일을 하고요. 또 이 우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쉽게 쉽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라고 봐도 됩니다. 36번은 요것도, 다 맞는, A, 다 옳다는 생각하면서 읽은 거 맞죠, 여러분? 일단 이 스토리가 책을 격정적으로 낭독하는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쭉 쫓아간 거였죠. 그렇게 해서, 어머, 왜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라고 해서 질문 던지고 맞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최장수가 자기의 상황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반론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제가 아마 와장창 나온 그 지점이었죠. 그렇죠? 반론했고, 그래서 글쓴이는 그걸 듣고,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비로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한 거니? 그래도 네가 학문을 했기 때문이다. 글을 읽었기 때문이다. 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글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 학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비로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 37번에 이제 여기가 그냥 책 이름 뚝뚝 들어간 거 아니었나? 자, 기억에. 여기가 7월시였죠? 여기 뭐였니? 성인들도 막 어렵다고 쓴 거 그거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 읽는 거 듣고 막 목소리 쫓아감 그거였죠. 자, 기억에서 이거 너무 다항이지 이거는. 기억은 화자가 이걸 통해서 화자가 자기를 이게 자기 성찰하는 글이야? 애초부터 이 작품에 어떻게 자기 성찰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니은에서 글쓴이의 처지증자, 백이전을 이렇게 막 오열하며 읽는 목소리를 듣고 아, 저 사람의 처지를 다 막 짐작했니? 하나도 몰랐지. 그리고 2번, 기억은 화자가 누구든 공감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쵸? 그 다음 문장에 그랬잖아요. 뉘안이 감동알이었나요? 뭐였지? 그래서 어디 찾아가 볼게. 그래서 7월 씨가 그 중에 맞네요. 감동알이 맞죠. 그러니 누가 아니 감동하겠느냐, 뭐 그거였죠.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다. 이거였고, 니은은 글쓴이가 호기심을 갖게 된 것.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화자가 왜 정신적 고통을 겪냐고. 그치? 너무 이상하지? 화자가 왜 괴로워? 글쓴이가 뭐 공감을 해, 여기에서. 음. 공감을 언제 했냐, 글쓴이가. 타인한테. 또 기억에서 화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화자가 자기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글이 아니죠. 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네요. 화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기능이다. 아, 근데 틀렸습니다. 음, 아니에요. 얘는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있는 논리가 많아요. 넘어가고. 그 니은은 글쓴이가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방식을 이거 뭐야 또. 글쓴이가 뭔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걸 포기했겠냐? 아니죠. 음. 또 기억에서 집단적 사회 문제 표현 안 했고요. 그리고 니은에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연한 선택을 강조하는 게 아예 없었고요. 아, 자, 38번. 답이 5번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적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신을 위해서 좀 공부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것들을 좀 잘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여러분. 좀 생각하듯, 마음에 새기듯 읽어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받아들여 주세요. 긍정해야죠, 여러분. 음. 일단 답은 나온 이상. 1, 2, 3, 4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치? 볼게. 그럼 가의 인명은 하늘이 만드니 천민이 되어나서 본업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서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생업을 바라본다. 하늘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뜻에 따라 농사 열심히 짓자라고 하는 걸 좀 운명론적 관점으로 생업을 본다. 이러면 어때? 괜찮지? 일리가 있고. 또 벼슬한 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달리 남을 잡스럽다고 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현실을 좀 부조리한 모습으로 보는 그 시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가해에서 농사로 처자식과 배불리 먹겠다는 것은 사대부가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결국 노동이 필요하다. 농사로 처자식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에서도 뭐 마찬가지고요. 또 가해 밤이거든 글을 읽어. 충혈을 본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 또 유교적인 덕목. 그래서 충혈 본을 삼는 거, 뭐 밤에 글을 읽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교적 덕목을 좀 이제 권장하고 중시하는 그런 사대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런데 나혜수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대부의 삶에서 나는 좀 이제 벗어났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제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 라고 해야겠죠. 자, 5번. 항산이 있어야 전심이 나온다는 것은 생업을 도덕적 삶의 실천을 위한 전제로 보는 사대부 현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업이 있어야 선심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업이 또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뒤 말 안 되는 거 알겠죠? 이 책을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거 사실 차이 없어. 그러니 너무 이 글을 짓는 것에만 이제 몰두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사대부라고 해서 이 글을 짓는 것만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니까. 이것들은 같은 거다. 큰 차이 없다. 그치? 그래서 책을 만드는 거가 글을 짓는 건 별 차이 없다 하는 점에서 문학을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이게 뭔 얘기야? 문학을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니. 일단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없죠.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문학을 봅니까? 그 당시 사대부, 지금 우리 화자가? 그렇지 않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5번이 나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현대시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 합시다.